저는 28, 이름은 미나예요. 제 하루는 아이 울음소리로 시작해요. 아직 분유만 먹는 아기라 밤낮이 따로 없거든요. 새벽에 몇 번씩 깨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다 보면 제 몸은 늘 녹초가 돼요. 그런데도 해 뜨기 전에 눈을 떠야 해요. 남편 도연이가 새벽같이 건설 현장으로 나가거든요. 헬멧을 들고 허겁지겁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 한 발 늦은 것처럼 급해 보여요. 먼지와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나설 때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혹시 다치면 어쩌나, 오늘은 또 얼마나 무거운 걸 옮겨야 하나.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도연은 늘 묵묵한 사람이에요.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축 처진 어깨와 갈라진 손바닥이 그 말을 대신해줘요. 그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제 가슴은 먹먹해져요. 이 손으로 가족의 삶을 버텨내고 있구나 싶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악착같이 일해도 월급은 빠듯해요. 월세 5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그리고 분유랑 기저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저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해요. 계란을 살까? 두부로 대신할까? 겨우 골라 담고도 계산대 앞에 서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카드 단말기 소리 하나에도 제 마음은 흔들려요. 친정은 사정이 어려워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시댁은 오래전부터 우리 살림에 손을 뗀 듯 거리를 두었어요. 결국 우리 둘이서, 아니, 이제는 셋이서 버텨내야 했죠. 그 현실이 버겁기도 하지만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방긋 웃을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내요. 그래, 아직은 젊으니까. 버티다 보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곤 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오래가진 않아요.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 순자 어머니가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되면서 집안 공기는 달라졌거든요. 좁디 좁은 투룸에 어른 셋, 아기 하나. 숨소리까지 겹쳐져서 벽이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요. 작은 일에도 서로 부딪히게 되고 저의 마음은 점점 더 조여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다가올 갈등의 시작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치킨 한 마리에서 비롯될 줄은요. 며칠 전 일이었어요. 저녁밥을 준비하려는데 시어머니 순자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걸더니 치킨을 시켜 놓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곧 도착한다는 말에 저는 얼떨결에 현관 앞을 서성이며 기다렸어요. 치킨 봉지를 받아들었을 때 기름 냄새가 좁은 집안 가득 퍼져나갔죠. 사실 아기 준호는 아직 분유만 먹는 나이인데 순자 어머니는 치킨 상자를 열며 말하셨어요. 애한테 먹을 건 아끼면 안 된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차마 대꾸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준호는 치킨 냄새에 반응이라도 하듯 옹알이를 하고 두 팔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죠.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치킨을 직접 먹지도 못하는 아기를 핑계 삼아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게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도연은 퇴근 후 땀에 절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 치킨을 보자 잠시 피곤한 표정이 풀렸어요. 닭다리를 뜯으며 만족스러운 얼굴을 짓는 남편을 보니 고맙다는 생각과 동시에 묘한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치킨 상자 옆에서 닦아낸 기름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제 눈은 자꾸 카드 명세서로 향했어요. 치킨 한두 번이야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자꾸 쌓이면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아이 분유값과 기저귀 값으로도 빠듯한데 치킨 한 마리 값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순자 어머니는 치킨을 뜯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애가 냄새만 맡아도 좋아하잖니. 미나야, 이런 건 아끼면 안 된다. 그 말에 저는 목 끝까지 무언가 차올랐지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답답함이 켜켜이 쌓이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나고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장을 보며 아껴 쓰고 또 아껴 쓴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눈에 띄게 늘어난 건 배달 음식 항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치킨 값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도연이 새벽마다 몸을 갈아 넣으며 번 돈이 이렇게 흘러나갔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고 아이 분유값을 어떻게 감당하나 싶은 생각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녁에 퇴근한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치킨 값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찍혔어. 우리 형편에 이건 무리야. 그런데 도연은 땀에 젖은 작업복을 벗으며 무겁게 한숨만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잖아. 괜히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제 가슴을 더 깊이 베어냈어요. 나는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살아가는데 왜 나만 불편을 삼켜야 할까? 순자 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셨어요. 손주 생각해서 치킨 시킨 게 뭐가 문제냐? 애가 냄새만 맡아도 좋아하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 그 말에 저는 목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젖냄새 나는 아기를 핑계로 배달 음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 울분이 치밀었죠. 하지만 저는 또다시 꾹 참았어요. 아이가 옆에서 옹알이하며 두 팔을 흔드는 모습을 보자 그 작은 웃음 하나마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제 분노를 삼켜버렸거든요. 치킨 한 마리 값이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남편의 침묵과 시어머니의 당당함, 그리고 제 속에서 솟구치는 울분이 한데 뒤엉켜 작은 균열을 만들었죠.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우리 집 한쪽엔 치킨 상자가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옆 쓰레기통에 차곡차곡 겹쳐진 상자들은 마치 우리 형편의 그림자 같았죠. 좁은 부엌에 들어서면 기름 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그 상자들을 치울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치킨 냄새에 반응하며 옹알이를 했고 두 팔을 흔들며 방긋 웃었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 순자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했죠. 얘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뭘 아끼냐?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 웃음이 더 슬펐어요. 준호는 아직 치킨 한 점도 먹을 수 없는 아기예요. 분유와 기저귀만으로도 벅차게 살아가는 아이인데 그 웃음을 핑계로 치킨 상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서글퍼지기만 했어요. 도연은 점점 더 지쳐 보였어요.
낮에는 거친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집에 돌아와 갈등과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있었죠. 그의 어깨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원망과 연민이 뒤섞여 눈물이 고였어요. 식탁 위에 치킨이 놓이는 순간 집안 공기는 늘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시어머니의 만족스러운 표정과 남편의 잠깐의 위안, 그리고 제 안에서 차오르는 불안과 불만. 웃음소리와 한숨이 동시에 흘러나오는 기묘한 공기 속에서 저는 점점 숨을 죽여야만 했어요.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이건 단순히 치킨 문제가 아니야. 나의 목소리를 누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낮에 마트에 갔다가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계산하는 순간 지갑이 텅 비는 걸 보니 눈앞이 아찔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있던 건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상자뿐이었어요. 기름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상자를 꺼내다 손이 덜덜 떨렸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그때 도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온몸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하나 더 나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제 앞에는 치킨 상자가, 제 손에는 눈물이 뒤섞인 휴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그 손길은 무겁고 떨렸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서러워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순자 어머니도 방에서 나와 우리를 보셨어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제 눈물과 도연의 굳은 손, 그리고 냉장고에 쌓인 치킨 상자들을 바라보던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제야 깨달으신 거겠죠. 자신이 무심코 시켜온 치킨이 이 집에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TV 소리도 아이 옹알이도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제 가슴 속엔 서러움과 함께 이상한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제는 그냥 참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언젠가는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젖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순자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장바구니를 내려놓으시더니 생달기랑 채소를 꺼내 놓으셨어요. 그날따라 어머니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치킨은 내가 직접 해 먹을게. 손주 먹을 반찬도 내가 준비할 테니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냥 치킨 한 마리 값일 뿐인데 우리 삶을 이렇게 바꾸다니. 그날 저녁 부엌에서 닭 삶는 냄새가 은은히 퍼졌어요. 기름 냄새 대신 따뜻한 국물 향이 좁은 집안 가득 번졌고 그 냄새가 제 마음을 차분히 감싸 안았어요. 도연은 현장에서 돌아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는 엄마 품에서 옹알이를 했고 저는 그 작은 웃음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치킨값은 단순한 음식값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의 희생과 고단함, 그리고 서로의 무심함이 드러난 상징이었어요. 오랫동안 삼켜왔던 제 울음과 서러움이 비로소 전해졌기에 변화가 시작된 거겠죠. 물론 앞으로도 삶은 여전히 힘들 거예요. 도연은 여전히 먼지 가득한 건설 현장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고, 저는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세며 장바구니 앞에서 고민해야 하겠죠. 하지만 저는 다짐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만 무너지는 삶은 이제 그만두겠다고요. 제 목소리도 지켜야 하고 제 마음도 잃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이라면 치킨 한 마리의 값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치킨 한 마리 값이 단순한 음식 값이 아니라 가족의 무게와 희생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죠.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당연하게 생각한 작은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배려 하나가 가족의 갈등을 풀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치킨값에 눈물 같은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따뜻한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한 해가 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마음튜브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